자, 오늘 다뤄볼 어법은요, 바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사실 영어의 어법이라고 하면은요, 이 동사라는 친구를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느 형태로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냐 라는 걸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영어 어법을 조금 배웠다 하는 친구들은 뭐 to 동사 원형이라던가 뭐 동명사라던가 뭐 분사라던가 뭐 등등등 이런 거가 사실은 다 동사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뭐 조동사, 뭐 가정법 이런 거 뭐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위치와 형태, 뭐 그리고 변화 이 정도 간단하게만 잡아볼 건데요. 자, 동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거 먼저 잡아둬야 됩니다. 바로 뭐냐? 인칭이라는 거에서 한번 먼저 잡고 넘어갈 거예요. 인칭은 영어에서 이 명사가 누구를 나타내냐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인칭은 일반적으로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인칭은 기본적으로 뭐냐? 내가 포함된 어떤 걸 의미하고요. 2인칭은 너가 포함된 거, 3인칭은 그 외에 모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인칭 하면은 뭐 I나 위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내가 포함된 단체를 우리가 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2인칭은 뭐 U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인칭 뭐 그의 모두라고 하면은 뭐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어떤 사물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인칭을 왜 알아야 하냐? 인칭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모습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동사 중에서 바로 첫 번째 동사인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비동사는 크게 인칭에 따라서 am, are, is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was나 were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뭐가 있을까요? I am a student. 뭐 예시는 항상 제일 간단한 걸로 진행합니다. You are strong.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he is handsom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뭐 당연하지만 때에 따라서 뭐 was를 쓸 수도 있고 were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비동사는요. 비동사는 뒤에 지금처럼 명사나 아니면은 형용사가 있어야 명사가 있어야 뭐뭐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동사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판단을 하지만 요 뒤에 명사랑 형용사가 있어야지만 뭔가 어떤 특정한 뜻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말을 만약에 뭐 지어봅시다. 그러면은 I am, you are, he is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있는 명사, 형용사를 나중에는 보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쌤하고 형식,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배울 때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될 거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중점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두 번째로 일반 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동사라는 말이 뭐냐? 쌤이 일단 간단하게 뭘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I like, he likes, 그리고 we lik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쵸? 여기 있는 거는 과거의 표현이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요 he 방금 우리 배웠죠? 3인칭이라는 겁니다. 나랑 너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he라고 하면은 남자 한 명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3인칭 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를 쓸 때 뒤에 있는 일반 동사에는 s나 es를 붙여주자라는 어법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게 왜 있냐? 과거에는 왜 ed를 붙이고 3인칭 단수에는 s나 es를 붙이냐를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언어를 조금 공부를 하다가,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3인칭 단수에는 s, es를 붙이지? 과거에는 왜 ed를 붙이지? 과거에 ed 붙이는 건 알겠어. 왜? 비동사도 과거 형태가 있었거든. 그지? 그래서 일반 동사도 과거 표현 있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런 거를 어쩌다가 왜 이렇게 나눠놨나?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언어 학자들, 그리고 뭐 실제 영어를 쓰는 원어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쌤이 이제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 건데,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근거도 있어요. 자, 앞으로 쌤하고 공부를 할 때는요, 일반 동사가 아니라 우리 두동사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쌤, 두동사가 뭔가요? 나 두는 알겠거든요.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두를 어떻게 쓰죠? 두라는 친구는 때에 따라서 do, 그리고 does, 그리고 과거일 때는 did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does가 3인칭 단수일 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did는요, 우리가 과거일 때 쓴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I do like 이렇게 썼던 거고요. He does like 하나 더 주었네요. 자, 요렇게 썼을 거고, 여기 아래는 뭐냐? We did like 요렇게 썼던 문장입니다.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I do like, he does like, we did like 이런 거 왜 쓰는지 알 거예요. 쌤 이거 강조용법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강조용법 맞는데, 자, 지금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did를 먼저 조금 수정을 하고 넘어가면 가면 좋은데, 자, did가 원래는 did가 아니라 이랬다라면 어떨까요? 이랬다라면은 did, 그리고 이 did가 발음상으로 did 되면서 did로 해석을 하자 라고 됐다면은요, 쌤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어는 이 발음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 때문에 바뀌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복수 형태일 때, 명사에다가 복수 형태일 때 s나 s를 붙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왜 울프는 복수 형태일 때 울프즈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울프즈예요. 원래 s나 es 붙인 거예요. 그런데 푸스 이런 발음이 vs로 되다, 이게 더 편하다 보니까 울브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당연한 원리고 이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싹 지워가지고 원래 어떻게 썼다? We do it like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여기에 있는 비동사는 여기에 있는 명사 내지 형용사가 있어야지만 특정한 뜻을 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친구, 여기에 있는 애들은,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like가 뭐 실질적으로 뜻을 내고 있죠. 그런데 얘도 이젠 알지만 우리 동사 원형으로 많이 쓰는 친구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does, did는 인칭과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이었더라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사가 여기 있는 do도 동사고 여기 있는 like도 동사야. 우리 동사 두 개 쓰는 거 조금 그렇지 않니? 이거 조금 효율적이지 않아. 비효율적이야. 그러면은 우리 동사 하나 지워주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뜻을 내는 동사가 요 뒤에 있는 애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do, does, did를 지워주자. 그런데 이거 하나 해주자. 뭘 해주냐? 우리 3인칭 단수에 있었던 es 여기에다가 붙여주자. 그죠? lik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과거에 했던 일이 요 뒤에다가 붙여주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거를 가지고 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동사에서 동사의 표현 방법에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쓰냐? 동사를 앞으로 꺼내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문은 뭐냐? 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방금 위에서 했던 거 표현해주면은 뭐 You are strong. 이거를 의문문으로 한다 그러면은 동사를 앞으로. 그래서 Are you strong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question mark 의문문 할 때 하는 거 하나 달아주죠. 이해됐죠? 그죠? 자, 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게 부정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You are not stro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he likes you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갑자기 앞에 does가 튀어나오고 그런 다음에 he like you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부정문은 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냐? he 한 다음에 doesn't, does not 그리고 여기에다가 like you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에 비동사랑 다르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왜 갑자기 앞에 does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이게 뭐였어요? He does like you 였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보일까요? 동사를 앞으로 던져요. 그러면은 does he like you? 라고 나올 수 있고요. 동사 뒤에 not을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 붙여가지고 he does not like you.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알아야 우리 나중에 좀 더 좀 멀리 가면은 나중에 도치라는 것, 뭐 이런 어려운 어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사실은 do, does, 그리고 did였던 did 이거가 지워지면서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던지 아니면은 ed를 붙이던지 이런 표현이 모든 동사에 적용시키기는 힘듭니다. 뭐 단편적인 예시로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죠.
have였던 친구가 발음 때문에 has로 바꾸고 have였던 친구가 발음상 had로 발음 바뀌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break라는 친구가 broke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예요, 쌤? 이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영어가 만들어진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은 사실은 영어의 역사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글이라는 거는 누군가 하나의 단체가 세종대왕님과 집현전이라는 하나의 단체가 만든 말이지만 이 영어라는 거는요 독일어 섞이고 라틴어 섞이고 무슨 뭐 크레탄어 섞이고 여러 가지 언어가 섞인 혼합 언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어 말 따로 나중에 추가된 독일어 따로 무슨 뭐 라틴어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외적인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했던 비동사에서 요런 게 나온다. 언제 MR, is, was, were를 쓴다.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서 그 뜻을 낸다. 이 부분하고 오늘 조금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do, does, do이 되었던 did 이런 두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나오는 es랑 ed를 때에 따라서 어떻게 붙여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 동사를 앞으로 he does like you였던 거를 여기 앞으로 쭉 보내가지고 does he like you 부정문은 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그 특정 때문에 he does not like you 라고 나오는 거 이렇게 일반 동사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